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2020년 3월 14일 미스터 트롯 시청률 35.7%. 이 시청률은 옛날 방송 3, 4일 때나 가능했던 시청률이죠. 여기서의 트롯 진 히어로의 탄생 임영웅 씨입니다. 그는 왜 특별할까요? 철학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들었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에게서 나왔다.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철학사에서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눠진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트롯의 역사는 임영웅 씨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겁니다. 임영웅 씨의 인기는 트롯을 잘해서, 물론 트롯을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롯을 잘하는 분은 있지요. 나훈아 씨, 남진 씨, 주현미 씨, 우리가 흔하진 않아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영웅 씨를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경연은 트롯 원곡이 있는 경연입니다. 그리고 그 원곡자들은 정말 트롯을 잘하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원곡의 인기를 뛰어넘는, 어떻게 임영웅 씨가 있게 되었을까요? 임영웅 씨 트롯 잘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임영웅 씨를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그럼 임영웅만의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임영웅 씨의 트롯은 트롯으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듣는 사람들이 한 곡의 가곡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 임영웅 씨가 부르면 트롯을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다른 노래를 임영웅 씨가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이 임영웅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웅의 탄생 2020년 3월 14일. 하긴 기억하기가 좀 편한 날이지요. 화이트데이인데요.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20년 이전, 그러니까 2018년이죠. 2년 전에 돌아가신 날도 3월 14일이긴 합니다. 참 잊혀지지 않는 날이라 우리 모두 기억하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영웅 씨는 2020년 1월부터 방영된 미스터 트롯에서 현역부 A조로 참가했습니다. 경연 당시에는 참가자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그리고 우승 후보다 라고 이미 지적되고 있었죠. 첫 번째 예선 백인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는 노사연 씨의 바램이었었는데요. 이 바램의 감정선을 살리기 위해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하듯 불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웅 씨의 간절함을 애절한 마음에 담아 열창을 했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임영웅 씨의 바램은 어머니가 생각나는 노래로 젊은 나이부터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참 효심까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첫 번째로 선보였던 무대. 아직 임영웅이 누군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영웅 씨는 이 무대 하나로 팬들의 뇌리에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스터들의 호평을 받았고요. 오라트로 예선을 통과하고 예선 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저희 입장이 좀 아쉽지만 그때 진을 차지했던 분은 김호중 씨였었죠.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2020년을 빛낸 노래에서 40대 이상 부분 임영웅 씨 노래가 10위 안에 4곡이 들어있었는데요. 2위를 했던 곡이 이젠 나만 믿어요. 8위 했던 노래가 바램, 9위 했던 노래가 어느 노부부 이야기. 자, 10위는 보랏빛 엽서였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 딱 방영되던 해였으니까 사실은 방영되던 해부터 엄청난 열풍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지요. 노사연 씨는 신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임영웅 씨를 극찬하기도 했었는데요. 노사연 씨는 이 바람이란 노래 임영웅 씨가 부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남자 그렇게 바램을 잘 부르는 건 처음 봤다 라며 임영웅 씨의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램이란 노래는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김종환 씨는 지금 작곡가로 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가수죠. 드라마 첫사랑의 OST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존재유란 노래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작사 작곡했던 노래 중 대표적인 곡은 민혜경 씨의 미니스커트, 정동원 씨의 여백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두 번째는 바로 본선 1차 장르별 팀 미션인데요. 임영웅 씨는 현역부 A조로 참여를 했었죠. 장민 호랑나비라는 팀을 꾸렸었습니다. 이 팀에는 물론 임영웅 씨 말고도 장민호 씨가 있었고요. 영탁 씨, 영기 씨, 신성 씨, 신인선 씨가 함께 했었습니다. 미션은 가장 기피했던 장르, 댄스 트롯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마스터로 출연 중이었던 박현빈 씨의 댄싱 퀸을 선곡을 했어요. 이 곡은 곤드레 만드레가 타이틀곡으로 있었던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지만 그렇게 알려진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라틴 댄스 풍이었었는데요.
강렬한 붉은색 셔츠에 블랙 바지로 매치한 트롯맨들이 절도인 쓰면서 세련된 댄스 실력을 뽐냈던 곡이었었습니다.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임영웅 씨의 파격적인 댄스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연습 때 보면 우리 영웅 씨 약간 댄스 구멍이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경연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맨 앞에서 커플 댄스까지 춰요. 그리고 고난도라고 말하는 풍차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잠깐 나오는 그 장난스러운 표정까지 아주 빵 터지는 무대였었어요. 영웅 씨가 예선 선을 하긴 했지만 진은 타 장르의 김호중 씨에게 내어주었었지요. 리더였던 장민호 씨는 진을 되찾아오겠다라는 각오를 보였고 투혼의 솔로 댄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의외로 조영수 마스터는 제일 먼저 히트를 날렸던 그런 무대이기도 하고요. 현역은 이래야지 역시 프로다 라고 칭찬하셨고 장윤정 씨도 여성명 전원 100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라트를 받아서 전원 본선 2차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무대에는 사실은 뒷이야기들, 재밌는 리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 당시에 안무를 맡았던 안무팀이 있습니다. 모스터 하모니라는 팀인데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댄싱 퀸의 무대에서 임영웅 씨랑 짝이 돼서 풍차 돌리기, 그러니까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를 할 때 영웅 씨가 사실은 춤에 좀 익숙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그 무용수 분이 자기 힘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깨가 걸려서 2달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사콜에서 그러니까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업그레이드된 댄싱 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죠. 자, 1년 전에 미스터 트롯의 감동을 재현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긴 하는데요.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에 꼭 한번 이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재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멤버였던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그리고 거기에 정동원 군이 가세해서 2021 뉴 댄스킨을 완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장민호 씨의 솔로 부분을 정동원 군이 뺏어서 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즐거운 무대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인데요. 이 데스매치에선 유지광 씨가 임영웅 씨를 지목을 했죠. 유지광 씨는 지더라도 강자에게 명예롭게 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건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유지광 씨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라는 노래를 선보였고 동굴 저음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조용필 씨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라는 노래를 불렀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핏대를 세워서 과하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남편을 30년 넘게 기다린 할머니 하늘 애절한 보이스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조영수 마스터는 잘한다, 너무 잘한다를 연발했고요. 마지막에는 거칠지만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정 마스터는 임영웅은 임영웅이다 라고 하셨죠. MC 김성주 씨는 노래가 끝날 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울려 감정을 따라가게 한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던 곡이었죠. 다음은 본선 3차 기부금 팀 미션인데요. 임영웅 씨가 선택을 해서 구성된 팀으로 이루어졌죠. 팀명은 뽕다발이었고요. 멤버는 당연히 임영웅 씨 외에 유지광 씨, 강태관 씨, 황윤성 씨로 이루어진 팀이었었는데요. 선곡은 전체가 함께하는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서 유지광 씨의 솔로였던 현인님의 뱃삼에 묻혀. 근데 정말 대단한 동굴 저음이긴 해요. 그리고 전체가 함께하는 김연자 씨의 10분 내로. 이 곡은 시작과 끝을 임영웅 씨가 하는데요. 아주 시원한 음색을 자랑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함께했던 곡이었던 박현빈 씨의 곤드레 만드레. 임영웅 씨가 이렇게 춤을 잘 추었나 싶었던 곡이기도 하죠. 점점 경연을 거듭해가면서 춤꾼이 되어가는 그런 곡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신나는 노래로 박정식 씨의 멋진 인생을 했는데요. 무대를 내려가 관객들과 같이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스터들이 끝났을 때 모두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했어요. 장윤정 마스터는 임영웅 씨는 노래, 무대 매너 모두 현역다운, 그래서 심사할 게 없는 그런 무대였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자, 다음은 본선 3차 2라운드 에이스전인데요. 이게 압권이지요. 임영웅 씨는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러주셨는데요.
이 곡의 원곡 가수는 기타리스트 겸 가수였던 김목경 씨입니다. 가수라기보다는 사실은 블루스를 주로 하는 기타리스트로 주로 활동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이 노래를 알게 만들어준 분은 김광석 씨죠. 그래서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60대 남편이 인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애틋한 마음을 담담하면서도 절제된 감성으로 노래를 해서 많은 이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곡입니다. 임영웅 씨는 이 무대 하나로 팀전에서 순위가 3위였었는데 그 팀을 1위로 올려놓았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임영웅 씨가 본선 3차전 진을 차지했던 노래이기도 하죠. 팀원들의 운명을 짊어진 부담감, 긴장감, 그걸 가지고 무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곱고 히덤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관객석에선 탄성이 나왔고 목소리 하나만으로 마스터들과 관객을 사로잡았던 무대였었습니다. 그 감성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과하지도 않고 초근초근 말하듯이 한음한음 정성스럽게 읊조리는 이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의 이야기. 눈을 감고 들려주는 휘파람, 그 휘파람 하나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그래서 더 구슬프게 느껴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객석과 마스터가 모두 울었던 곡이기도 하지요. 임영웅 씨도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무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젠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 1라운드 개인전인데요. 영웅 씨는 서른도 씨의 보랏빛 엽서를 선곡을 했습니다. 예쁜 사랑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하셨는데요.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할 때 물었더니 고3 때 여자친구가 떠오른다고 했고요. 고3 때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골목골목이 생각난다고도 하셨죠. 그때 그 감정을 담아 노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노래 끝나고 관객들이 앵콜을 외칩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경연인데요. 공연이 아닌 경연에서 앵콜을 외친다는 건 그만큼 경연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던 무대이기도 했겠죠. 조영수 마스터는 노래 중에 빈틈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노래 끝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이게 만약 녹음실이었다면 무조건 오케이 사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김준수 마스터는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래서 타고난 마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노사연 마스터는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 너 어쩌면 좋니? 라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너무 완벽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잘 전달하니까 저렇게 김성주 MC가 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 낼 때 볼륨이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흔들린대요. 근데 너무 안정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원곡자였던 서른도 씨도 임영웅 씨한테 배울 게 있다. 저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 부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극찬하셨죠. 준결승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워낙 사실은 1위 한 자리가 많아서 조목조목 다 따져볼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임영웅 씨에 의해서 역주행되는 곡들은 정말 많죠. 이 곡도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였고요. 서른도 씨가 고맙다고 노래를 선물합니다. 그게 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죠. 그랬더니 히트를 쳐줘요. 결국 서른도 씨에게 임영웅은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른도 씨는 또다시 정규 앨범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사랑해요 그대를 이란 노래가 서른도 씨의 곡이지요. 제가 앞으로서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전인 거죠. 행복한 아침에 출연했을 때 이재용 아나운서가 영웅 씨가 서른도쌤의 느낌이 난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이재용 아나운서가 그랬죠. 딱 양복 입고 몸을 약간 흔들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서른도 씨와 닮았다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걸 계기로 인연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결승 레전드 미션 2라운드는 1대1 한곡 대결이었고요. 여기서 1라운드 6위였던 김수찬 씨의 지목을 받아요. 그래서 주현미 씨의 울면서 후회해라 노래를 선곡을 해서 듀엣 무대를 하게 됩니다. 1절 파트는 김수찬 씨가, 2절 파트는 임영웅 씨가 부르게 되는데요. 레전드와 마스터로부터 극찬을 받게 되죠. 둘 중 더 잘한 사람 한 명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연 원칙에 따라
마스터들은 고민이 깊었고요. 그러나 결과는 300대 빵 완승을 거두며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켜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1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인데요. 박현빈 작곡가의 두 주먹이란 노래를 불렀죠. 박현빈 씨는 송대관 씨의 네 박자를 비롯해서 현철 씨의 봉산의 연정, 박상철 씨의 무조건 황진이 좌우가, 베이로 씨의 신토부리 99.9를 히트시킨 인기 작곡가입니다. 이 두 주먹은 뚝심 있는 남자의 용기를 보여주는 남자 노래인데요. 이 무대는 히어로 구해줘요 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목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빨간 실크 자켓을 입고 글러브를 끼고 임영웅 씨가 등장을 하죠. 귀에 팍 박히는 경쾌한 리듬이 살아있고 영웅 씨의 과감한 변신과 반전 댄스가 돋보이는 곡이었죠. 하물며 댄스할 때 골반 오픈까지 하십니다. 두 주먹은 임영웅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를 선보였던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반전미를 드러내며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선곡했던 것이죠.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 폭풍 성량이 돋보이는 두 주먹으로 임영웅 씨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솔직히 춤을 소름 끼치게 잘 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무대가 너무 신나고 꽉 차서 좋았다. 임영웅 씨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심사평을 했는데요. 사실 이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린다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째는 임영웅 씨는 안무 연습 중에 목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영웅 씨는 불편한 목 상태가 티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했고요. 경연이 끝난 다음에 영웅 씨는 여러 무대 중 스스로에게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두 주먹이라고 이 곡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주먹은 역주행의 인기를 누렸던 곡이죠. 그러니까 더 트롯쇼에서 3월 달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처음 1위를 차지했고 4월 달엔 이젠 나만 믿어요. 5월 달엔 히어로. 그런데 6월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4개월 연속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뒤늦게 7월이 돼서나 두 주먹이 5연속 명예의 전당, 5연속 1위를 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죠. 뒤늦게 좀 히트한 노래고요. 그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테마이긴 합니다만 표절 시비, 표절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임영웅 씨의 두 주먹은 조문식 씨가 발표했던 당신 덕분에와 너무 비슷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곡은 작곡자가 같은 분이세요. 작사가 편곡자까지도 동일한 그런 인물이었죠. 다른 작곡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소절이 비슷한 게 아니라 표절이라기보다는 자기복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가 거의 부르지도 않고요. 이 잘못은 임영웅 씨의 잘못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는 피해자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나 인생곡 미션. 임영웅 씨는 도성의 배신자를 선택했는데요. 영웅 씨는 결승전을 앞두고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영웅 씨는 어머니를 보자 꽃다발을 건넸어요. 영웅 씨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요즘 너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서 옛날 사진을 보게 됐고 니네 아빠 상남자더라. 그 옛날인데도 멋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웅 씨가 어머니에게 그리우세요? 라고 물었고요. 어머니는 잘해줬던 것만 기억나지 별로 오래같이 살지 않아서 애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잘해준 게 더 많았으니까 생각이 나 라고 답하셨어요. 배신자란 노래는 영웅 씨 아버지께서 생전 애창곡이셨다고 하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로 불러줬던 그런 노래라고 하지요. 하지만 본인은 첫 수절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어디서도 이 노래를 부를 엄두를 못 냈었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 마지막 무대이기에 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승전 날이 아버지의 기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노래할 때 화면 자막에 어느 봄날 얄밉게 떠난 님 이란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임영웅 씨는 무반주로 시작을 하죠. 얄밉게 떠난 님아로 시작이 하는데요. 무반주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피아노 반주 도입부에서 끝나버린 무대였습니다.
이 곡은 제가 설명하기보단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잔잔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스터 트롯에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지는 임영웅이었죠. 그 이후로 영웅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노래 원래 김목경 씨가 불렀었고 제가 다시 부르기 두 번째 다시 불렀죠. 89년 여름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울었어요. 다 큰 놈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니까 참느라고 창피해서 막 이러면서 억지로 참던 생각납니다.